마케디노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탱커벨 김태윤입니다. 와, 금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한 주 정말 좀 힘들었죠. 월요일에 심장이 쿵 떨어졌다가 안심했다가 또 불안했다가 안도했다가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은 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또 속이 좀 후련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또 어떻게 보내세요? 역시나 또 마케디노와 함께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또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 금요일에 저의 그 패턴이 또 있습니다. 시원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딱 켜고 또 올림픽 좀 보면서 메가로 만든 그 음료 있잖아요. 그거를 한두 캔 정도 이렇게 마시곤 하는데요. 그렇게 마시다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지, 이게 행복이지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짐을 했죠. 오늘 방송 여러분들께 아주 시원하고 짜릿한 메가 음료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원하고 짜릿하게 즐기시면서 이것이 수익이지, 이것이 주식의 묘미지라고 절로 외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이죠. 오늘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이 시장의 위너가 될 수 있는 힘, 그리고 최종 위너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했고요. 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 그리고 이데일리 TV 실시간 방송 채팅방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짧은 사연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 한번 해결해 볼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파트너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급등주 패턴 분석가 우리 송민서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메가 음료 좋아하세요? 네. 저도 이거 네. 그러니까요. 저하고 패턴이 똑같으세요, 금요일 날. 그렇죠. 네. 금요일에 또 사실은 우리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그 다음 날을 또 준비를 그쵸. 해야 되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냉장고로 좀 향하시고 계실 것 그쵸. 같긴 한데 맞습니다. 다시 네. 돌아오셔서 저희와 함께 소리 나는 또 힘 주실 그쵸. 거고 또 종목도 주실 거죠?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장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또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 실적주 주도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반 들어서 또 엔화가 강세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세는 좀 수그러들었고 상승폭도 제한되는 모습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분 좋게 상승세 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상승한 2,588.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57% 상승한 764.4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쪽에서 사실은 기관만이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장 막판에 살짝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 우위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포착이 되면서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금요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특별 임무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쵸. 또 네. 이번 주 한 주를 좀 돌이켜봐야 되겠는데 네. 사실 우리가 금요일에 방송하고 월요일에 그렇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이 주식인가? 그러게요. 진짜로. 이게 네. 주식인가? 그렇죠. 그쵸. 솔직히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라고 맞아요, 벌어지는 일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솔직히 월요일 날 한 3% 정도 지수적으로 빠졌을 때 좀 과하게 빠지네 네,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지수적으로 뭐 코스피가 거의 뭐 8%, 코스닥은 10몇 %까지 더 하락을 했죠. 네. 그 지수 자체가 그 정도 하락했다는 거는 개별 종목 역시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다.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부분은 좀 빠르게 좀 회복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 그 침체에 좀 우려가 좀 나왔지만은 좀 과하게 빠진 만큼, 근데 반등세도 빨리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건데
앞으로 금리 인하도 할 건데라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투자 심리 자체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하락폭이 좀 많이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반면은 최근 이제 다시 한번 그 실업 지수를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실업률이 그래도 좀 견고하다. 그리고 1년 만에, 그러니까 25만 건인데, 그러니까 25만 건 기준 1년 만에 그래도 한 10,000건 이상 조금 축소가 됐다. 즉, 그래도 그렇게 경기 냉각은 아니다라는 그 심리가 다시 발동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 은행 역시 지금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과연 몇 % 할 것이냐, 뭐 0.5에서 뭐 1.25까지 뭐 다양한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역시 또한 그런 반영을 또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국내 증시 한 주를 보시게 되면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쟁 관련 이슈들이 저기 나오면서 방산 섹터가 좀 강한 흐름을 나왔고요. 하지만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휴전도 할 수 있다라는 또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번 주 크게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상승했던 섹터가 바로 코로나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로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많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이나 다른 프로에서도 많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도돌림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빠졌던 지수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그래도 추세적으로 잘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잘 갔다는 거는 뭐 하락한 주가 빠져도 다시 올라가고, 즉 지지권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가 크게 보시게 되면 지지권 라인이 딱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까지 같이 그런 이슈가 나왔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다 지우고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시게 되면요. 이런 흐름입니다. 즉 장대 음봉이죠. 즉 장대 음봉이라는 건요. 매도세가 그래도 강하게 나왔답니다. 즉 이 부분은 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음의 영역은 뭐냐면 매도, 즉 주가가 올랐을 때 누군가는 또 팔고 싶어하는 힘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지금 지수적인 차트이지만요. 이러한 흐름들은, 이러한 기술적 분석들은 다른, 즉 개별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하고 나서 음의 영역 부분에서 그래도 지금 잘 한번 다져지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음의 영역을 다시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전환을 다시 하면서 배열화를 다시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지는 사실 월요일 날 가봐야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급등적으로 폭락했을 때,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너무 과하게 너무 전투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즉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이 현금입니다. 현금 또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비중을 그래도 차근차근 확보하시면서, 즉 지금 시장은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네, 그래도 우리 돌다리는 좀 두드리고 그쵸. 좀 안정적으로 가보자라고 맞습니다.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한 주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조금 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까요? 수급과 이슈, 추세 요 세 가지로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수급입니다. 열어볼까요? 확진자 6배 폭증. 지난주까지 5배였는데. 네, 코로나 테마주로 방역 나선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코로나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 아팠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면역이 괜찮으시죠? 저는 면역 강화. 그렇죠. 저는 한 2주 넘게 엄청 아팠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셨구나. 아마 코로나 6배 폭증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다 나왔어요. 정말 다행히. 다행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가 조금 계속 유행이 돌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퍼지고 있죠. 그러면서 좀 강한 변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바이러스가 좀 다시 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또 근데 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주식을 떠나서 좀 이렇게 코로나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테마라고 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테마라고 하는데 이 테마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라는 게 뭐냐면요. 국내 이슈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이슈냐, 그렇게 해서 테마적인 크기를 봅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만 있는 지금 이슈가 아니죠. 즉 전 세계 글로벌적인 이슈예요.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해외 역시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폭스죠. 엠폭스 관련해 갖고도 좀 약간 많은 질병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은 즉 테마의 크기가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적인 테마로 돌고 있다. 그런 거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도 만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침하시고 그래서 네. 나 이제 코로나 아니야라고 또 걱정 많이 하시던데 건강관리 또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여름 나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서 테마주 또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슈 한번 볼게요.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주 급등 속출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쵸. 건설 관련된 그쵸. 종목들이 사실은 금리 안 좋고 경기 그쵸. 안 좋아지면서 진짜로 아주 숨죽이고 있다가 오늘 기지개를 폈어요. 맞습니다. 네. 쭉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마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이슈인지 이게 글로벌 아, 이슈인지 네네네. 우선 국내 이슈이긴 해요. 네. 근데 그렇지만 테마성을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상승을 합니다. 앞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건설 쪽에서도 지금 그린벨트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이제 12년 만에 지금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많이 가구를 지금 배포하겠다라고 지금 안내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로 약간 이렇게 별빛이 흐르는 그 다리를 건너다 보면은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물론 자가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아무래도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곧 결혼하시려고 하는 이 신혼 부부분들이 그런 아파트를 보면서 저렇게 건물이 많고 그 밤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왜 저 집에 내 집은 왜 없을까? 없을까? 그렇죠. 한 번씩은 생각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울 전체 지역에 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부분이 24%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지금 강북으로 어떻게 할지, 강남으로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강남으로 좀 많이 유력하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산지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좀 되지 않겠나라는 이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려의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또 아파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당첨되면 좋은데. 대박이긴 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첨만 되면 뭔가 이게 이게 아시잖아요.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그쵸. 막 이렇게 빵! 10억대로 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또 아파트에 대한 또 사람들의 약간 과열 그리고 그쵸. 더 중요한 거는 자연에 대한 손상.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발표 같은 게 뭐 11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물려 가지고 환경 이제 정책도 같이 한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뭐 정책을 떠나서요. 정말 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림 같은 지어서 내 집이. 그렇죠. 생기시도록 제가 네. 주식을 통해서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네. 내 집 마련의 시작은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쵸. 목돈을 하기 위해서 그쵸, 또 맞습니다. 출발을 하는 거니까 네. 우리 파트너님께서 또 그림 같은 집을 위해서 함께 달려주실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추세입니다. 한마디 열어볼게요. 나만 믿고 따라와. 화장품 주가도 예뻐질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갑자기 갑툭튀한 느낌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아무래도 K-뷰티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특정 관련 종목군들은 실적이 안 나와서 사실 엄청난 등락세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솔직히 잘 나온다 안 나온다에 대해서 물론 실망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섹터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지금 추세적으로 잘 상승하고 있는 섹터군들이 매우 많거든요. 특히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저희가 한 3, 4개월 됐죠. 지금 테마 형성이 된 지가. 근데 앞으로 조금 하반기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화장품 하면은 사실 중국에 대해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아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렇게 지금 다각화로 사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주요 소비 그런 행사들이 저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약간 소비 그런 이벤트들이 하반기에도 몰려 있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OEM이나 ODM 그런 기술력이 워낙 좋고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 그 품질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고 아직 해외 모멘텀까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위너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또 추리도 하고 계시고 우리 베리 나이스님께서는 오늘 위너 종목은 왠지 진단 키트 쪽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 집 마련 또 하고 싶다 하고 저도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저 당첨되면 청약 당첨되면 네. 여기서 자랑하겠다라고 꼭 했더니 자랑해주세요. 또 당첨되면은 집들이 해야죠, 그럼. 네, 집들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렇죠. 그쵸?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수급과 이슈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장 위너 종목 발표를 할 거고 그 안에서 또 최종 위너 종목을 가격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새로운 종목으로 힘을 얻기 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 3772번 혹은 유튜브 들어오신 다음에 검색어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페이지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방도 보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상담 신청도 이쪽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사연까지도 함께 올려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 계속해서 신청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바로 풀어볼까요? 자, 볼게요. 녹십자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12만 1,740원이고 비중 40%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수익 중이십니다. 오늘 파란불 켜내기는 했지만 오늘 15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14만 9,900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아이고 40% 비중을 실은 게 예. 이번에는 또 신의 한 그쵸. 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12만 원대에서 모아서 지금 15만 원대를 넘길 수 있을지 목표가는 어떻게 가면 좋을지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녹십자가 상반기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는데 맞습니다. 하반기 때 좀 분위기가 변화하는 게 느껴지고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라는 호평들과 함께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그쵸.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가 그런 거는 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드릴 건데 네네. 사실 우선 축하드리고 싶어요. 맞다. 왜냐면 우리 그거 지금 한번 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시작.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최근 올해 이번 주 시장도 되게 변동성이 컸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중도 40%시고 또 되게 매수가가 좋으세요. 상당히 주식 매수를 잘하셨다 이렇게 조금 안내드릴 수 있고 사실 녹십자 하면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 섹터가 좀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면역 관련해갖고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또한 비중도 괜찮은 비중에 또 수익이시다 보니까 충분히 대응을 매우 잘하실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녹십자 하면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조금 거래량 없이 엄청난 긴 박스 흐름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정배열화의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단 박스권을 그리는 섹터나 이런 흐름들은요, 물론 한 번에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파동을 일으켜요. 근데 그 파동을 일으킨데 그걸 일일이 일봉상에 보면은 너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봉으로 보라고 했죠. 이럴 때는 긴봉, 즉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주봉 역시 앞에 하단 부분에서 많이 행보를 하다가 보시게 되면은 근데 저항권이라고 있어요. 저항권이 즉 그거죠. 올라가다 한 번은 매물대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 저항대 가격대가 한 16만 원 대의 형성이 되었어요. 즉 16만 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그래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16만 원까지 상승 시에는 비중도 40%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16만 원 돈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 또 한번 연락을 달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로 수익 보셔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일단 16만 원을 한번 바라보고 달려가 보자. 그리고 그때 되면은 비중은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덜어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 꼭 좋은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FSN입니다. 매수가가 2,12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 흐름은 3.5% 상승하면서 1,805원의 종가 형성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지만 그래도 상승을 이렇게 땅땅땅땅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 종목이 트럼프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예, 예. 18일에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네요. 그때 막 이렇게 2,455원까지 쫙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틱톡 광고 대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엮이면서 힘을 받아갔는데 이거 그러면 대선주로 엮이는 거예요? 미국 대선주? 대선주로 물론 엮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제 가상화폐, 특히 NFT 네. 이런 과거에 많이 한번 테마성이 일었던 네네네. 그런 같은 섹터의 맥락이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틱톡하고도 많이 연관이 된 관련 섹터예요. 네. 보시게 되면은 최근 아무래도 이제 미 대선 관련 섹터 중에서 아무래도 마리아나 관련주나 반대적으로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관련주가 거의 대세 상승장이긴 해요. 하지만은 이 비트코인 관련 그리고 또 이 NFT 관련해가지고 동사 또한 조금 지금은 매우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가가 2,120원이세요. 2,120원이신 거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한번 바닥권에서 횡보세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 틱톡 이슈와 이 광고 대행, 최근 또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또 약간 틱톡이나 이런 관련 섹터들이 광고 대행에서 좀 많이 이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그 대장주가 아니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광고 관련주가 상승을 할 때 힘있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물결이 보이실 거예요. 즉, 이 파란색이 보이시면은 역시나 이 파란색 그 박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시게 되면은 파란색 부분만 올라오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즉, 이 파란색 아래 라인. 물 먹는 구간이라고 하죠. 이 구간 라인 자체에서는요, 웬만하면은 이 라인을 명확하게 돌려서 올라올 때, 그때 보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120원에 비중 20%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절을 안 하신 게 좀 놀랍긴 해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실 지지권이 1,800원 라인에서 한번 무너졌어요. 이 라인인데 박스를 그어드릴게요.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렇게 안내해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아직 배열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래서 1,700원 라인이 무너지면요, 좀 아쉽지만 비중 20%시기 때문에 10% 정도 현금화 하시고요. 근데 1,700원이 안 깨진다 하면 일단 들고 가 보세요. 왜냐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이 대선 관련, 그리고 틱톡, 요즘에 좀 틱톡이 또 다시 핫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점핑을 빡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상승 시에는 아무래도 저항권이라고 되는 2,200원 돈, 즉 매수가에서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렇게 보시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FSN 봤고요. 다음 고민도 한번 살펴볼게요. 해 뜨면 상한가님께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원택이고요. 9,550원에 비중 5%입니다. 1년쯤 됐는데 추가 매수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원택이 오늘 흐름 보면은 6,770원. 아이고,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폭락했던 그 월요일의 폭락은 완전히 회복을 하면서 원래 흐름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원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예.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또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 종목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도 올리지오 X, 그러니까 이거 피부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용 확 올리지오. 올리지오, 그렇죠. 좀 네. 주가도 좀 이렇게 올리지오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미용기기 섹터인데 최근 이번 주 장세 자체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 개별 종목군들 역시.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여파도 같이 받았고요. 보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수가가 9,550원에 비중이 매우 적당하시네요. 매우 좋습니다. 비중 5%시면요. 충분히 지금도 홀딩에서 이어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매수가는 좀 높습니다. 매수가가 9,55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조금은 높지만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이제 크게 보게 되면 하단 라인이죠. 즉 주가가 다시 한번 돌려쳐서 앞전에 한 14,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이 라인까지의 올라가기 직전에 돌림에서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5,000원 라인이죠. 즉 5,000원 라인까지, 이 라인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 그때는 오히려 비중이 5%시니까는 5% 정도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해서 좀 끌고 가보세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좀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한번 볼까요? 문자로 왔고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매수가가 26만 6천 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송민석 멘토님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볼까요? 20만 5,500원. 오늘 빨간불 켜내기는 했지만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 상황이고요. 우리가 폭락하고 나서 회복했냐 안 했냐 약간 요걸로 저는 이번 주는 봤는데 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랫단에서 움직이고 있고 사실 2차 전지 소재잖아요. 예. 근데 오늘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흐름 좋기는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또 오늘만 좋았다는 게 또 그쵸. 최근 들어서 사실 근데 포스코 네. 퓨처엠 같은 이런 관련주들은요, 사실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했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나 섹터도 같이 좀 조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캐즘이죠. 즉 이제 아직 수요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도 언젠가는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좀 긴 시간으로 보면 2차 전지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점까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선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요, 매수가가 22만 1,800원이신데 우선 손실권에 있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세요. 즉
김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김봉. 김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우선 배열하는 좀 무너졌습니다. 배열하는 무너져 있고 하지만 그 최근에 한 18만 원대죠. 이 가격 라인만 잘 유지만 해준다면요. 오히려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천천히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시간적인 투자를 하셔라. 이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투자를 하자, 미래를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아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다면 마켓 이너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우리 파트너님의 종목 전략부터 포트폴리오 그리고 워낙에 또 차트 잘 분석하시고 이슈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위너라고 외쳐주시면은 마켓 위너가 될 수 있는 방법,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위너로 받고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 뉴욕은 시간입니다. 지난 미국 뉴욕 증시는 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한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었다라고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금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비록 주간이긴 하지만 워낙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만큼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장은 어떠한 모습일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희 캐나다 아이오스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또 상승 흐름 보여줬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다 이렇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은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개장 분위기 좀 읽어주시죠. 네, 현재 뉴욕 지수는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2%, S&P 500은 마이너스 0.06%, 나스닥도 0.03%, 러셀도 마이너스 0.1% 정도 소폭 하락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움직임 말씀드리면요. 애플이 마이너스 0.1%,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4%, 엔비디아가 플러스 0.4%, 구글이 마이너스 1.3%, 아마존이 마이너스 0.5% 등 보합세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지수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장 초반 상승 후에 매도 물량 출회로 지수를 끌어내려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는 저희 바람대로 장 초반 상승하여 장 마감에 가까워지면서 상승세를 더 키워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 1.0% 넘게 상승했던 나스닥은 순간 매도세로 인해서 다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주긴 했지만요. 바로 반등해서 결국 2.8% 넘는 높은 상승률로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도 1.7% 이상, S&P 500도 2.3%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일 페드 박힌 총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전일 인터뷰에서 채용은 줄고 있지만 해고로 인한 감소가 아니다라며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감은 너무나 극한 상황을 전제로 반응하는 것 같다며 향후 몇 달 동안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시장에는 큰 임팩트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일 연속 오르며 전일에는 2.4bp 오르고 3.99%로 마감했습니다. 이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감 완화에 영향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일 일라이릴리가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매출액 113억 달러, EPS 3.92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 대비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0% 수준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해야 할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주요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을 기술적으로 판단한다면 전반적으로 주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는 유지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일 큰 폭의 반등으로 일정 부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예상치 못한 호재성 뉴스가 발표되지 않는 한 오늘을 포함하여 이렇게 앞으로 당분간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다음 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크로 지표 결과치에 따라 다음 주를 포함해서 당분간 증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실제로 약간의 경기 둔화가 발생된 것이고, 그렇게 최근 경기 침체 또는 하드 랜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실제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었다라는 것입니다. 증시는 늘 기대감으로 오르지만 단기간 내에 많이 오르면 예전에는 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작은 뉴스로도 큰 폭의 하락을 겪게 되는 게 증시 생리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다음 주에 물가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된다면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낙폭에 따른 반등세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통화정책 결정자들도 너무나 과하고 급격하게 금융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최대한 부드럽게 진행되는 걸 바라지 않을까 생각되기에 혹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한다 해도요. 결국 단기적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iOS는 여전히 소극적 매수 의견 유지 중이고요. 또한 누차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권유드립니다. 그 뜻은 한 번에 주식을 사고 싶은 주식을 한 번에 다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본인의 매수 타이밍과 매수 금액을 나눠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에 나눠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스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매매를 통해서요. 수익 실현을 하신다면 양호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환경이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시장 개장 상황 읽어봤습니다. 조준희 캐나다 iOS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미국장을 봤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위너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자 위너 코너로 다시금 돌아올게요. 네, 오늘장 위너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장에서 위너를 차지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추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추리하기 전에 우리 오늘장을 세 가지 포인트로 확인을 해봤죠.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코로나 테마주, 그린벨트 건설주, 그리고 화장품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급 위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후보군 열어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셀리드, 그린생명과학입니다. 예, 그렇죠. 어떤 종목일지 사실 수급 다 위너? 좋은데 네. 그중에 엑세스바이오를 엑세스바이오, 네, 수급 다 대장을 좋다고는 보고 하셨지만 다 또 좋아요. 특별히 엑세스바이오 왜 선정하셨을까요? 최근 바닥권에서 탈피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을 탈피하는, 즉 이 파란색 라인이죠, 저항권을 탈피하는, 즉 돌파라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는요, 한번 상승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 자체에서도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그 물량 확보, 그리고 10월 달부터 이 백신이나 그런
코로나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닥권을 탈피를 하고 물론 지금 황금길이 열렸죠. 즉 핑크색 라인이 열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저항권까지는 한번 지지를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고 근데 보니까 조금 시외에서도 살짝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이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코로나 관련 섹터에서도요 그 셀리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셀리드를 잠깐만 보게 되면요 셀리드 역시 보시게 되면 바닥권 대비해서 엄청난 지금 상한가 4연상 이후에 지금 한번 지지권을 받쳐주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앞전이죠. 이미 앞전에 이 핑크색 라인이 보실 겁니다. 즉 이게 수급을 안내해드리는 수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유추히 좀 안내해드렸고 그렇게 앞에 즉 매집이 발생된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이 없죠. 그렇죠? 거래량 없는 조정 이후에 오늘 역시 상한가에 안착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접근할 때 명확한 매집이 되어 있느냐 그런 거를 구분하실 줄 알고 판단될 수 있게 좀 이렇게 간략하게 계속 안내해 드리니까 꼭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매매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슈 위너 후보군도 한번 열어볼게요. 신원종합개발, 사조산업, 국영GNM 나왔습니다. 사조산업? 사조산업은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참치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껴있다고요? 좀 궁금하네요. 원래 수산 관련주죠. 네네네. 근데 오늘 이제 정부에서 그린벨트 이슈가 나오면서 네. 사조 산업이 왜 저기에 들어가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오늘 또 어. 보자. 22%대? 그렇죠. 궁금한데 네. 혹시 위너 종목인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슈 위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조 산업입니다. 아, 진짜요? 예, 맞습니다. 참치가 예. 신원종합개발은 상 갔는데 그렇죠. 상 갔죠. 당연히. 아. 좋죠. 하지만 여기서 왜 제가 이슈 위너로 뽑았냐면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일단 식품 관련주 네네. 한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고 네.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렇죠.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사조 그룹에서 경기도 이제 하남시에 56만 평 정도 되는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오. 근데 거기에 60%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해제가 됐을 시에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쵸. 저 푸른 초원이 진짜 지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모멘텀이 되겠죠. 얼마나 큰 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또 사조산업 역시 지금 뭐 K식품 관련해서 그쵸. 엄청난 지금 테마성을 같이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장중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거래량을 분출을 했습니다. 그렇고 제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예쁜 차트예요. 이런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파란색 부분 라인을 즉 돌파하는 시점, 즉 이 시점이죠. 아점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지금 이 매물대를 뚫어냈어요. 뚫어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초기 정배열화, 즉 그 배열을 바꾼다고 하죠. 아주 건강한 상태로 가는 이 초기 정배열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거래량을 잘 보시게 되면은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양봉의 매수죠. 그러니까 빨간색, 그죠? 즉 황금길 차트가 계속 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황금을 드리기 위한 이렇게 아주 매집을 편하게 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사조 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집의 흔적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초기 정배열화의 흐름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역시 황금길이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런 섹터 이렇게 만약에 황금길이 열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즉 저항권을 뚫은 라인을 한번 조정의 흐름에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조산업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추세도 한번 열어볼게요.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제조, 현대바이오랜드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추세 예. 위너 어떤 종목일까요?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네네. 이 종목 또한 네.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현대바이오랜드 하면은 사실 지금 코로나 섹터 안에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화장품 관련해서 이슈적인 또 모멘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뭐 화장품 제조, 뭐 ODM이나 OEM 관련주, 뭐 한국 콜마나 한국 화장품 제조 모두 좋습니다. 모두 좋지만은 현대바이오랜드로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예. 왜 그러지? 나 왜 왠지 알 것 같은 느낌 이거 뭐지? 너무 티났나요, 혹시? 좀 보여드릴 거 그랬네. 네, 많은 분들께서 현대바이오랜드 결국 아. 저것이었구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자, 그래도 우리가 예. 혹시 모르니까 우리 또 예. 영화에도 반전이 그렇죠, 있고. 반전이 있죠. 예. 순수하신 분이라 반전은 없으신 분이시긴 예. 한데 그래도 자 일단 우리 수급의 엑세스바이오, 이슈의 사조산업, 추세의 현대바이오랜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네. 모르는 것처럼 두구두구. 예, 현대바이오랜드라. 말을 많이 아끼셔가지고. 예, 너무 티가 났나 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한번 이렇게. 팩트를 주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팩트를 줄 거고 우선 뭐 현대바이오랜드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고 좀 안내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바이오랜드 또한 이제 과거에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물론 사업을 영위했었고 물론 투자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금 화장품 원료죠. 화장품 원료의 매출에 대한 반등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실적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더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히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한번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올라왔어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다음에 쭉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배열화를 돌리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황금길 차트가 딱 나왔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파란색 라인, 즉 저항권을 뚫어 올린 상태에서 초기 정배열화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중요한 매수 전략은 시가부터 5,700원 안내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였습니다. 시초가부터 5,700원 라인대 분할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현대바이오랜드로 큰 수익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원탑 파트너님은 너무 티가 난다. 순수 하시다 했는데 사실 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가 그쵸. 배웠는데 꾸준하게 순수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꾸준하게 수익을 잘 주세요. 그쵸. 황금길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수익하면 또 송민석이죠. 맞아요. 오랜만에 원탑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과거부터 저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도 맞아요. 수익을 지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 금일 최근 시장 자체가 사실 주가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갔고 물론 제가 매주 금요일만 방송을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중간중간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못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번 주 역시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게 많이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매집 관련 그리고 이 테마성 흐름 그리고 명확하게 들어가는 눌림목이나 아니면 돌파 영역 이런 부분 즉 실전 매매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마켓 위너를 통해서 좋은 내용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들어오셔야겠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 주세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마켓 위너 쪽으로 넘어오시면은요, 우리 파트너님들의 모든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종 위너 종목들의 그날그날의 대응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률도 과감없이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샵 3772번으로 위너 라고 외쳐주시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금길이 대체 뭐야? 그 여는 법 좀 알고 싶어 하시면은 우리 파트너님, 송민석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자, 위너 종목으로 수익을 쟁취한다. 마켓 위너.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금 인사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